자, 우리가 합성함수가 여러 개의 함수를 마치 합한, 더하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역함수는 말 그대로 국어적으로 보시면 여기 뭐예요? 여기 뭐예요? 반대, 거꾸로 이런 의미거든요. 말 그대로입니다. 어떤 함수가 있어요. f라는 함수가 있어서 정의역에 있는 x를 y로 대응을 시키는 함수가 있어요. 역함수는 뭐냐? 거꾸로. 원래 대응을 밖으로 보내는 게 역함수입니다. 심플하죠? 거꾸로 보내는 게 역함수. 거꾸로 보내는 거. 예진이 오케이? 거꾸로 보내는 게 역함수. 거꾸로. 그래서 약간 거꾸로 역의 의미입니다. 거꾸로 역의 의미. 자, 기호로는 어떻게 쓰느냐? f의 역함수다 해서 f 위에다가 마이너스 1자를 써요. f 위에다가 위에다가 조그맣게 마이너스 1 마치 지수처럼 읽을 때는 f 역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는 영어로 잘 안 읽거든. 선생님들도 잘 안 읽어요. 근데 역함수는 영어로도 많이 읽으니까 알아두세요. f 인버스 있죠? f 인버스가 역함수. 이걸 읽으면 f 역함수라고 읽어도 되고 f 인버스라고 읽어도 된다고. 최악은 f 마이너스 1 이딴 식으로 최악. 다시 읽어줘요. 다시 읽어달라고요? 네. 뭘 별걸 다 읽으면 f 인버스. 그렇게 나오면 돼요? 네? 그렇게 읽으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라니까. 한글로 읽으면 f 역함수, 영어로 f 인버스. 인버스로 할게요. 그래요. 자, 고르라는 거야? 자, 무슨 옷가게야? 옷가게냐고. 자, 바보야?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함수를 똑바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어쨌든 역함수도 함수잖아요. 그럼 함수니까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한 방씩 써야 돼요. 그죠? 근데 역함수는 어떤 거라고요? 맞았던 애들이 밖으로 쏘는 게 역함수거든. 맞았던 애들이 거꾸로 쏘는 게 역함수라고요. 그 말은 그 거꾸로 쐈을 때도 함수가 돼야 되니까, 애초에 이쪽에 있던 애들이 두 방 맞으면 역함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여기가 1, 2, 3인데 여기가 뭐 A, B, C인데 만약에 이렇게 돼도 함수긴 하거든? 하지만 그럼 이거는 역함수를 갖다가 만들려고 했더니 맞은 애가 밖으로 쏘면 돼요. 이렇게 밖으로 쏘면 이게 역함수라고 배웠는데 이게 함수냐? 아니잖아. 두 방 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애초에 맞을 때부터 어떻게 맞아야 되냐? 한 방씩 맞아야 돼요. 한 방씩 맞아야 된다. 전문용어로 뭐예요? 한 방씩 맞아야 된다. 전문용어로? 함수? 아니, 그거는 함수는 아닌데. 전문용어로 한 방씩 맞아야 된다. 1대1? 함수. 한 방씩 맞아야 된다. 1대1 함수.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 방씩 맞았어. 1대1 함수잖아. 역함수를 만들래. 밖으로 보내면 되잖아. 근데 이게 밖으로 보냈을 때 함수가 되냐 안 되냐? 안 돼. 왜? 얘가 놀잖아. 그러면 한 방씩 맞는데 안 맞는 애가 없어야 돼요. 안 맞는 애가 없다는 게 전문용어로 뭐예요? 1대1 공치가 같다는 거죠. 뭐라고요? 공치가 같다는 거라고요. 근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뭐라고 한 거 같은데? 아니 못 들었어요. 공치가 같다는 거라고. 그래서 함수가 똑바로 공부가 돼 있는 분은 역함수가 원래의 대응을 거꾸로 보내는 게 역함수다라는 것만 아시면 자연스럽게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냐? 당연히 한 방씩 맞고 1대1 함수, 안 맞는 애가 없고 공치 같다. 뭐예요?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이거죠.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이 1대1 대응입니다. 니네 앞에서 1대1 대응, 1대1 함수 왜 배웠냐? 이것 때문에 배운 거야. 역함수 때문에 배운 거예요. 역함수. 역함수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1대1 대응이 필요했던 거야. 1대1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1대1 함수를 배운 거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필수 내용. 역함수의 존재 조건. 뭐다? 역함수 존재 조건? 역함수. 아이씨. 잠깐.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 축축 펴나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역함수 존재 조건 1대1 대응이다.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역함수의 함수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보니까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아요. F에다가 얘를 집어넣은 거를 우리는 어떻게 쓰기로 해요? F에다가 괄호하고 개라고 쓰기로 하죠. 그죠? 근데 그게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Y라고 돼 있죠? 아, 그래서 지금 현재 Y는 Fx인 거거든? 근데 반대로 역함수 봐봐. 인버스에다가 얘를 집어넣었잖아. 그럼 배운 대로 표기법을 쓰면은 여기에다가 이거를 넣은 거잖아. 그게 이거라고 써있지. 등식으로 써보면 뭐야? X는 F 인버스 Y. 맞아요? 자, 얘랑 이거예요. 앞에 뭐야 이게? 이게 무슨 기호예요? 필충. 필요충분 기호예요. 수학적으로 똑같다 이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난 이제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냐? 얘를 원함수 관계식이라고 부를 거고 얘를 역함수 관계식이라고 부를 거거든. 그럼 니네는 원함수 관계식과 역함수 관계식을 자유롭게 왔다리 갔다리 바꿀 줄 아셔야 돼요. 왔다리 갔다리.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주고 니네한테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고 뭐 2는 F3 역함수 관계식으로 바꿔라. 그러면은 3은 F 인버스 2 이렇게 바꿔야 된다. 알겠어? 모르겠어? 손 들고 있어. 자, F 인버스 3은 K 이런 게 있어요. 역함수 관계식 아닙니까? 그럼 원함수 관계식으로 바꿔라. 그러면은 F K는 3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예진이 알겠어요? 예진이 F만 그런가? 자, G 인버스 A는 B 원함수로 바꾸면 G 인버스 B G A B는 쭉 풀으세요. A 이렇게 된다고. A도 모르겠다고? 잘것 같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하다고? 알것 같아요. 아, 영훈이 H 3은 5 역함수로 인버스요. 인버스. 자, 역함수 오는 3 모르겠어 아직도? 안 나와요. 너 해봐. H2는 K. 아, H 인버스 2는 K. 바꿔봐. HK는 2. 니네가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이거라서 자꾸 이거 시키는 거야. 아, 이제 그럼 여러분은 원함수, 역함수 관계식 왔다리 갔다리 갔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우선 니네가 계산할 때 제일 많이 할 거는 역시나 얘. 이게 계산할 때 제일 많이 필요할 거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개념적으로 좀 필요한 거 여러분들은 주로 좀 약간 등한시하는 부분인데 알아두셔야 되는 역함수에서 아까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뭐라 그랬어요? 합성함수의 정의역?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뭐다? 치요. 네?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먼저 가는 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그랬고요. 합성함수의 공역은 나중에 가는 게. 나중에 가는 애가 아니고 나중에 가는 함수의 공역이 된다 그랬어요. 자, 역함수, 원함수가 있어요. 자, 역함수. 잘 보니까 역함수의 정의역이 뭐예요? 정의역이 쏘는 애가 정의역 아닙니까? 역함수의 정의역은 y네, y. 역함수의 치역은 x네, x. 공역은. 그죠? 잘 보니까 y의 정체가 뭐야? 원함수의 공역, 치역이야. x의 정체가 뭐야? 원함수의 정의역이야. 장용아. 자,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정의역, 공역, 치역 관계가 어떻게 되냐? 원함수의 정의역은 역함수의 뭐가 된다?
공역, 치역이 되는 거고 원함수의 공역,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죠.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쏘던 애가 맞고 맞던 애가 쏘는 거니까 원래 쏘던 애가 역함수에서는 맞는 애가 된다. 이런 의미죠. 그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거를 갖다가 좀 잘 모르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역시나 계산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 이제 개념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이런 거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좀 자기가 소화가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더 공부를 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좀 있겠고. 왜 그래? 뭐야? 누가 때렸어? 힘들다고? 이게 공부를 안 해버릇해서 그래. 항상 하는 말이죠. 눈이 안 떠져요. 그러니까 눈을 안 떠버릇해서 그래. 항상 하는 말이죠. 아, 이게 훈련을 해야 돼. 훈련. 어떻게 해? 두드려 맞으면서 해야지. 자 넘어가서 옆에 역함수 구하기 써 있는데 당연히 역함수 구하려면 1대1 대응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요거 말고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하실 때 조금 더 알아뒀으면 하는 방향으로 다시 좀 정리를 해볼 테니까 역함수 구하기는 세 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순서를. 자 1번 y는 잡는다. 빨리빨리 써 이거는 그냥. 2번 x는 꼴로 정리한다. 지금 안 쓰는 거 아마 김하영만 안 쓰죠? 이러다 나중에 진짜 김하영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랑 y랑 바꿔서 대입한다. 이렇게 세 단계 거치시면 됩니다. 역함수 구하기는. 그래서 책에 나온 게 뭐 크게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좀 덜 헷갈리고 그러니까 요대로 공부하세요. 요대로 지 맘대로 바꿔서 각색하지 마시고. 첫 번째 y는 잡는다. 두 번째 x는 꼴로 정리한다. 세 번째 x랑 y랑 바꿔서 대입한다. 다 썼어요? 1번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 구하기. 뭐야? 렉 걸렸어? 자 다시 해. 왜 그래요? 해 빨리. 역함수 구하기. y는 잡는다. 첫 번째 첫 번째 y는 잡는다. 두 번째 x는 꼴로 정리한다. 세 번째 x y 대입. x랑 y랑 바꿔서 대입한다. 집중 안 해?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도형의 이동에서 x랑 y랑 바꿔서 대입하는 걸 배웠어요. 도형의 이동 중에서 어떤 이동을 하게 되면은 x랑 y랑 바꿔 대입해라 이런 걸 배웠거든요. 무슨 이동? 어떤 이동? 대칭. y는 x 대칭하면은 x랑 y랑 바꿔 대입하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얘기가 여기 써 있는 이 말이 뭐 하라는 소리냐면은 기하학적으로는 y는 x 대칭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바로 좀 이따가 보겠지만은 역함수랑 원함수의 기하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가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냐면 y는 x 대칭이요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fx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 역함수는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요게 y는 x거든? 요거에 대칭을 시키면 된다고 이렇게. 요게 f 인버스라고. 그래서 결론은 원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f 인버스. 뭔 헛소리야. 뭐라고? 이 사람 집중하는데 큰일 났네. 뭐요? 뭘 싫기는. 예진이 뭐라고? 인버스. 뭘 자꾸 인버스야. 뭘 자꾸 버스 왜 인버스 어쩌라고 그냥. 아니 f 인버스라면 저 대칭. 원함수랑 역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가 뭐냐고.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뭘 배우는 거야. 쌤이 왜 얘기해 주는데 자꾸 머릿속에 넣지를 않아. 어떻게 내 머리를 깨고 넣어줘? 아니 인버스라고 했어요.
뭐 자꾸 인버스 타령이야. y는 x 대칭? y는 x 대칭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이따가 또 못 쓰고. 아니 저 빨간 거 때문에 안 보였습니다. 이게 빨간 게 답인데? 아니 그 진해가지고 안 보여요. 찐해서 안 보인다고? 아니 그러니까 칠해놨잖아요 거기다 보고. 자, 다음은 역함수의 성질. 이제 합성함수가 좀 많아 보이는데 가볍게 이해할 건 이해합시다. F 인버스의 인버스는 뭐가 되냐? 이게 F인데 이게 인버스 아니야. 그럼 이 인버스의 인버스가 얘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거예요 그냥. 이해하면 끝. 인버스의 인버스는 그냥 자기 자신이다. 2번이 중요한데 2번이. 우선은 2번을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면 되냐? F 인버스 합성 F는 X고요. F 합성 F 인버스 Y는 Y라고 영어로 수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한글로 공부합시다.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은 원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역함수와 원함수를 합성해도 항등함수가 된다. 이렇게 한글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원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거나 역함수와 원함수를 합성해도 항등함수가 된다. 안 써? 네? 안 쓰냐고. 설명할 때 쓰지 말라네요. 끝났잖아. 플러스 1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등함수 이거를 당연히 쓰실 때 쓰시더라도 써서 알려면은 앞에서 배운 걸 아셔야 돼요. 항등함수는 함수의 합성에서 어떤 역할이냐? 항등함수는 함수의 합성에서 하나만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만한. 예를 들어 니네가 문제 풀 때 이런 게 나와. F 합성, F 인버스 합성, G 2를 구하래. 이 쉬운 게 나오는데 이거 못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배운 게 뭐야? F랑 F 인버스 원함수 역함수 합성하면 뭐라고? 항등이라고. 항등 네? 항등 네? 항등이라고. 근데 항등은 앞에서 배운 게 합성을 항등이랑 누구랑 합성하면 그냥 뭐라고? 그냥 개라고. 개. 응? 그냥 그놈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로 공부하셔야 돼. 말로. 원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항등. 역함수랑 원함수랑 합성해도 항등. 요거고. 요 밑에 있는 요 얘기는 마찬가지로 한글로 공부하면 뭐냐면은 어떤 두 함수를 합성을 해서 항등이 되잖아요. 두 함수를 합성을 해서 항등이 됐다. 두 함수를 합성을 해서 항등이 됐다. 둘이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합성해서 항등이 되면 둘은 역함수 관계다. 이렇게 우선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지금 내가 얘기해 주는 거는 나중에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수정 보완을 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우선은 크게는 이 정도로 한글로. 그래서 역함수 쪽에서 지금 두 가지 개념을 가르친 겁니다. 두 가지. 아까 쟤는 뭐 당근이라고 했고 얘는 뭐야? 원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항등이다. 둘이 합성해서 항등되면은 역함수 관계다. 10번만 읽어보세요. 이게 공부가 안 되나?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안 하니까. 시키는데.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가 않으니까. 왜 결과예요? 마침 보여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냐? 인버스가 괄호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성질이 생기느냐? 인버스가 괄호 안으로 들어가면 순서가 바뀌어요. 순서가 바뀌어요. 인버스가 괄호 안으로 들어가면 순서가 바뀝니다. 약간 인버스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집합에서 애들이 공부할 때 약간 여집합이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형태죠. 무슨 뭐예요? 정확? 여집합이 들어가는 게? 드모르간이죠. 드모르간은 여집합이 들어가면 가운데 연산이 바뀌잖아요. 합성에서는 여집합이 들어가면은 합성 순서가 바뀝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성질 다음까지. 왜? 이제 집어 있어요? 어? 아니 저 네. 인버스를 넣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게 만약에 왠지가 궁금하신 거라면은 설명을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뭐 안 궁금한 거 같아서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자, 네? 왜냐면은 G합성 F라는 게 있어.
자, 여기에다가 내가 누구를 합성을 했는데 항등이 됐어. 그럼 아까 방금 배웠지? 여기다 써내 지웠던 거. 합성해서 항등이 되면은 둘이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라 그랬지? 그럼 내가 뒤에다가 쓴 애가 이 노란 동글뱅이가 이 자식의 역함수 맞지? 그럼 다시 말하면 G 합성 F의 인버스 맞지? 노란 동그라미가? 그지? 우선 여기까지. 자, 그럼 노란 동그라미에다가 누굴 그리는지 내가 잘 보시면 합성은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괄호는 마음대로 지웠다가 지가 먼저 하고 싶은데 하셔도 돼요. 그러면 F를 먼저 없애고 싶어요. 여기다가 누구를 달아줘야 돼요? F 인버스를 달아주면 없어져요. 없어졌죠 현재? 누구만 남았어요 그러면? G만 남았어요. G도 마저 없애고 싶어요. 그럼 뒤에다가 누구를 붙이면 돼요? G 인버스를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순서가 바뀌게 되더라. 이런 중간 과정인데 원래는 뭐 안 물어봤으면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 왜냐라는 것보다도 적용하시는 게 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해 됐어요? 네. 자, 안 되면 되죠. 아니에요. 대답이. 자, 됐고요. 역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원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무슨 관계다? y는 x 대칭이다. 아까 한 얘기죠? 제일 중요한 거. 원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 대칭이다. 뭐라고? y는 x 대칭이다. 그렇게 공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바로 잡아주는 거 빨리 고치셔야 돼요.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 그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왜요? 어? 뭘 왜 하면은 영훈이 뭐라고? Y는 이 가운데 줄에 힘이야 진짜. 얘는 이거 집중력이 이렇게 낮아서 안 돼. 수학 공부 방법을 내가 알려주잖아. 수학적인 지식도 전달해주지만 수학 학습 방법을 알려드리잖아. 학습 방법을 좀 고치셔야 돼. 뭐라고? 되지? 네? 뭐라고? 뭐가요? 방금 뭐라 그랬냐고 우리가. 뭐라 했어요? 네네. 자, 원함수의 그래프랑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 대칭이라고. 왜 그걸 못 따르지? 다시 해요. 네? 다시 한 번만. 원함수의 그래프랑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 대칭이라고. 해봐. 원함수의 그래프랑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 대칭이다. 그걸 10번만 해보라고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영훈이 해봐. 그렇게 10번만 해보시라고요. 왜 공부를 안 해? 자, 1번 보세요. fx 있습니다. f 마3은 마3이래요. 대입하면 되죠? 뭐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b는 마3이에요? 그죠? 자, f 인버스 7은 이래요. 근데 나 지금 인버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역함수의 등식을 원함수의 등식으로 바꾸셔야 된다고. 딱 보자마자 항상 기계적으로 바꾸시면 돼요. 예진이 바꾸면 뭐예요? F2는 7입니다. 말하려 했어요. 네. 가려서 안 보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F2는 7이니까 2a 더하기 b가 7이에요. 연방 푸시면 돼요. 자, 단순 연산은 빼겠습니다. 2번 F 인버스 2는 0이에요. 예진이 딱 보자마자 뭐라고 써요? 바꿔요. 아니 쓰라고 뭐라고 써요? F0은 기계적으로 딱 다 써놓으셔야 돼요. 근데 쓰고 나니까 F0이 2래매. 아 그럼 옆에 있는 조건은 뭐야? F2는 3이죠. 대입해서 연립하시면 돼요. 집중 안 하시면 완전 빵점. 왜요? 아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나. 왜요? 보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셔야 돼. 이게 다 되는데. 개똥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자, 다음의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한대요. 자, 밑줄 치고 역함수가 존재까지 밑줄 치고 밑에다가 뭐라고 써요? 뭐라고 써요? 뭐라고 써요? 왜요? 봐, 모르지? 뭐라고 아니, 써요? 잠깐. 역함수가 존재. 밑에다 뭐라고 써요? 그치? 찍으면 안 돼요, 누나. 잠깐 기다려봐요. 밑에다가 뭐라고 써요? 1대1 대칭. 오, 대까지 맞았어? 오, 씨. 근데 1대1 대칭은 뭐야? 네가 새로 만든 이론이야? 알려줘봐, 우리도 궁금한데. 1대1 대칭은 뭐야? 1대1 대응이죠?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아까 1대1 대응 오늘 이제 수업했던 거죠. 그래서 1대1 대응 뭐라고? 1대1 함수이면서 공치가 같아야 되거든. 근데 1대1 함수가 되려면 올라가던가 내려만 가야 되거든. 근데 얘 지금 위에 거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럼 얘도 올라가야 되죠. 얘도 올라가려면 기울기 2의 1-k가 뭐가 돼야 돼요? 양이 돼야 되죠. 얼마나 쉬워요? 아까 풀어줬던 거 14번. 아까 현준이 물어봤던 문제. 절대값 있는 거 내가 시험에 나온다고 연습 문제에서 내가 맞아? 본인이 물어본 그 문제라고. 똑같은 문제라고. 아까 그 14번 문제는 여기 조건이 뭐라고 써 있었어?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느니라고 써 있었고, 지금은 그 말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걸 말이 바뀐 거야.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와요. 신기하네. 자, 이제 직접 역함수 구하는 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역함수 구하기 첫 번째가 뭐라고? 영훈이? 왜 배우는 대로 안 할까, 영훈이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제 본인이 이거는 반항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옆에 있는 애는 반항하는 거거든? 내가 볼 때는 본인은 반항하는 게 아니고 집중력이 낮은 거야. 집중을 안 하시는 거야. 옆에 있는 애는 반항하는 거야. 반항이라니요. 응? 쟤네. 약간. 그렇게 씹어하세요. 응? 진짜 기분 나쁘다. 첫 번째 뭐? 그래서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줄이 이래서 문제인 거야. 아니 저 바꾸라며요. 근데는 첫 저거. 번째가 뭐야? 예진이? 역함수 구하기 첫 번째.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고 있는 어떤 나름의 노하우나 이런 걸 전달을 해주는데 이렇게 막 줘요. 야, 이렇게 하면 잘 풀리니까 이렇게 해라. 싫어요? 자, 이렇게 해. 싫어요? 가운데 줄 이런 거 있는 거야. X는 Y. 마찬가지죠. 아 무슨 소리예요? 잡는 거. 역함수를 구한다. 제일 먼저 뭐 한다? 첫 번째 y는 잡는다. 잡는 거 맞잖아요. 아, 멱살 잡힌다 진짜. y는 잡는다. 그럼 첫 번째 y는 잡아요. y는 2분의 1 x 더하기 a라고 써요. 자, 두 번째 뭐 한다? x는 꼴로 정리한다. 자, x는 꼴로 정리하는 거 중학교 연산입니다. 얘를 x는 꼴로 정리하려는 거는 x는 하시면 돼요. x는 a 2항하고 2 곱하면 돼요. 단순계산 빨리 할 겁니다. x는 뭐 나와요? 2y 빼기 2a까지 나와요. 이건 천천히 하시고, 세 번째 뭐 하시면 돼요? x랑 y랑 바꿔서 대입하시면 돼요. 바꿔 대입하시면 y는 2x 빼기 2a예요. 아, 이게 역함수예요. 이게 인버스라고요. 근데 인버스가 bx 빼기 2래요. 아, b가 얼마야? 2고요. a가 얼마야? 1입니다. 역함수 구하기를 가르쳐 드렸잖아? 책에 있는 거랑 다르게. 그러면 더욱더 신경 써서 잘 배우셔야 되겠죠? 굳이 왜 책에 있는 거랑 다르게 해주는 이유가? 여기는 계산 문제라서 여기는 좀 아마 또 쉬울 거예요. 아마 정답률이 제일 높은 파트 중에 하나인데, 자, G 합성 F에다가 전체 인버스 2입니다. 자, 인버스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순서가 바뀐다 그랬죠? 네. 요렇게 해서 2예요. 그럼 합성함수 앞에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얘부터 구해야 되죠. G 인버스 2부터. 그죠? 자,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같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배운 애들은 다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선배들도. 자, 역함수의 함수값 구해야 되죠. G 인버스 2라는 역함수의 함수값. 자, 역함수의 함수값 어떻게 구하니?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냐면 는 K 잡는다고 하시면 돼요. 는 K. 어떻게 구한다고? 이렇게. 뭐를? 시간이 있으니까. 역함수의 함수값은 는 K. 잡았죠? 그럼 잡는 순간 잡은 후에 뭐 하시면 돼요? 역함수 관계식, 원함수 관계식으로 돌려요. 그래서 앞에서 이걸 연습을 좀 시킨 거거든. GK는 2예요. 그럼 GK는 2예요. K 넣어요. 마이너스 2K 더하기 4예요. 아, K값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그래서 얘가 1이야.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뭐 구해야 돼? F 인버스 1 구해야 되죠. 역함수의 함수값 어떻게 구한다? 는 K 잡아라. 근데 지금 는 K 한번 잡았잖아. 그죠? 뭐 다른 거 잡는 게 좋으니까 K 프라임 정도 이렇게 잡겠습니다.
원함수로 돌리면 fk 프라임은 1이고요. f 있잖아. 갖다 넣으면 되잖아요. 3k 프라임 마이너스 1이니까 k 프라임 얼마? 3분의 2. 그래서 이게 답이야. 이거는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나한테 배워주는 2학년에서 3학년 다 똑같이 답하거든? 무슨 말이야? 3학년 때도 계속 나온다는 거야. 역함수 함수 값이. 자 2번 인버스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순서가 바뀐다 그랬죠?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로 바뀌었고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앞에 있는 F랑 F 인버스는 합성하면 뭐가 된다? 항등이 된다. 근데 항등은 하나마나 지워진다. 그럼 최종적으로 남은 게 뭐만 남았다? G 인버스 마이너스 2만 남았다. 이거죠? 어떻게 한다고? 네. 몰라. 어떻게 한다고? 는 K. 뭐가 문제지? 는 K를 잡아라. 그럼 는 K 잡은 다음에 뭐 한다고? 그 비벼? 뭘 비교해요? 네가 뭐래 뭐 아 계산 뭔 계산이야. 는 K 잡은 다음에 원함수로 돌려라. GK는 마이너스 2 갖다 넣어. 마이너스 2K 플러스 4 뭐 넘어가면은 K는 3 나와요? 단수 계산 문제인데 정답률이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 역함수 파트에서 애들이. 그래도 일반적으로 한 이제 뭐 한 거의 한 반에서 한 이제 뒤쪽에서 이제 1등 2등 먹는 애들도 정답률이 높은 파트가 적어. 자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그래요.